제가 네. 일단 저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지금 그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그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소추의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은 이재명은 뭐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 뭐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 헌법 68조 그러니까 그 법 해석을 하는 대원칙은 같은 법 내에 어떤 조문이 있으면은 그 조문으로 해석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68조에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 등 기타의 사유로 거리가 될 때는 재선거를 한다. 즉 대통령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재판은 받는다는 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 교수 같은 헌법 권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0년 법제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소추는 수사 기소다 재판 아니라고 또 명시적으로 딱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민당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법을 바꿉니다. 공직선거법을 바꾸어서 이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조항을 빼버린 식으로 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위 말해서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정청래가 지금 어떤 걸 또 추진하냐면은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어떤 형사상의 어떤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 어떤 법까지도 지금 이제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권을 정말 최대한 남용을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 이외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러나 그 민주당은 지금 상식을 지금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러면 고법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대법원에서 지금 자료가 서울 고법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그 재판부를 배당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재판부 배당을 하면 지금 기존에 했던 6부를 제외하고 이제 재판부를 배당합니다.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되면 사실은 뭐 이거는 정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뭐 최소한 징역 내지는 벌금이 되더라도 뭐 100만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당선 어떤 무효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재상고를 할 겁니다. 재상고를 그렇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재상고를 하면 이번에는 대법원은 그냥 뭐 기다릴 것 없이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두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일 남은 시점에 물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다.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파기환송을 내린 것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권 후보에 자격이 없다고 딱 선고를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바꾸지 않으면 사법부도 이제는 비상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내려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 해석을 둘러싸고 얼마나 앞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겠습니까? 진짜 사법부도 이제는 저는 속도를 내리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저 하나만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까지는 기사가 안 나왔는데 지금 방송 중에 기사가 이제 나온 게 그 서울고법 오늘 사건 형사 7부에 이미 이제 배당했다고 합니다. 했고 사실 지금 형량은 뭐 걱정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보냈기 때문에 형량 자체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지금 결국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시간 싸움, 그러니까 기간이 결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류를 주고받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는 버티기 작전 들어갈 거예요. 선거운동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선거운동이 개시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빨리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하면 이게 또 선거 개입이라는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정말 용기 있게 결론을 내리려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라도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 이번에 파하면 안 될 거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와는 다르다. 부정부패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너무나 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대칭적인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러한 논리도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적인 행위를 하였는 것은 누구냐? 결국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과정들도 볼 것이다. 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사람을 사법부가 더 이상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을 5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혀둔다는 것은 국격의 상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제 보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본다면 대통령을 거짓말 한 사람을 대통령을 앉혀서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을 조기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라도 사법부는 판결을 해야 된다. 지금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그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 지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구독자분들의 댓글로도 좀 확인하긴 했는데요.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게 이제 첫 공판기일이 이제 정해졌는데 이제는 사실은 유무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공판의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하고 막바로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도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해서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뭐 가명은 없고 가중 사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관련돼서 유지했던 전력이라든지 또 대중에게 그 방송으로서 영향력이 큰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중 사례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징역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